자,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그야말로 대격변이 예고됐습니다. 최근에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는데요. 이걸 뜯어보니까 민간 투자를 받았다면 이제 정말 누구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더라고요. 오늘 이 엄청난 변화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숫자입니다. 얼마냐면요. 바로 1,952억 원. 이게 뭐냐면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2026년도 창업사업화 지원 예산이에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원래 정부가 내놨던 안보다도 훨씬 더 늘어난 금액이라는 겁니다. 정말 강력한 의지가 담긴 숫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예산안에는요,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투자 연계형이라는 새로운 트랙이 사상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민간 시장에서 투자를 받으면 그게 곧바로 정부 지원으로 연결되는 완전히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뚫렸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늘어난 돈, 그리고 이 새로운 구조가 도대체 우리 회사에 대표님들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원래 정부가 처음에 제안했던 예산은 약 1,81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무려 100억 원 이상이 더 늘어난 거죠. 이건 그냥 와, 돈이 늘었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정부랑 국회 모두가 이 방향이 맞다라고 확신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보통 이 지원금을 우리가 창업 패키지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이건 순수하게 연구개발, R&D만 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걸로 시제품도 만들고 마케팅도 하고 또 직원도 뽑고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하는데 바로 쓸 수 있는 실탄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초기 창업 패키지, 줄여서 초창패, 그리고 창업 도약 패키지, 창도패입니다. 자, 그럼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 이 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새로운 세 가지 시스템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표! 이 표 하나에 오늘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시면 기존의 일반형 트랙 그리고 특정 기술 분야를 위한 딥테크형 트랙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저기 맨 오른쪽에 있는 투자 연계형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이번 혁신의 핵심입니다. 민간 투자를 받은 기업만을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진 트랙인 거죠. 초기 창업 패키지랑 창업 도약 패키지에서 각각 50개 회사, 합쳐서 총 100개 회사를 이 트랙으로만 뽑겠다는 거예요. 참고로 혹시 우리 회사가 여기 보이는 AI나 빅데이터,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같은 5대 딥테크 분야 중 하나다 하시면 기존에 있던 딥테크 트랙도 여전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생각하실 거예요. 민간 투자 받으면 정부가 돈 주는 거, 그거 원래 있던 팁스랑 뭐가 다른 거지? 네, 바로 그 점을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비교해 드릴게요. 바로 이 질문이죠. 이거 그냥 팁스 이름만 바꾼 거 아니에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전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팁스는 주로 기술 연구개발, R&D에 집중하라고 주는 돈이지만 이 새로운 트랙은 사업화, 즉 돈을 버는 데 쓰라고 주는 자금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팁스는 정부가 여기서만 투자 받아와 하고 콕 집어준 150개 정도의 팁스 운영사한테 투자를 받아야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VC, 어떤 A씨든 상관없이 투자를 받기만 하면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이 활짝 열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정부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투자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훌륭한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겠다, 이거죠. 이건 단순히 기회를 늘리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리그처럼 여겨졌던 특정 투자사 네트워크 영향력에서 벗어나겠다는 하나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비유입니다. 팁스가 멤버십 카드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프라이빗 클럽 같은 거였다면 이 새로운 트랙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공원 같은 거예요. 접근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인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대표님들의 다음 펀딩 전략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자, 2026년을 위해서 지금 당장 체크해야 할 3가지 전략입니다. 첫째, 이제 더 이상 팁스 운영사인지 아닌지 따질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우리 회사랑 가장 잘 맞는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둘째, 사업계획서의 초점을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가가 아니라 이 기술로 어떻게 시장을 뚫고 돈을 벌 것인가, 즉 사업화에 확실하게 맞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년에 나올 공식 공고, 절대 놓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해야겠죠? 그런데 이 모든 전략을 세우기 전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최소 얼마를 투자받아야 지원할 수 있는가 하는 최소 투자 유치 금액이에요. 이 기준 금액이 5천만 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에 따라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공식 공고가 뜨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숫자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해볼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예산이 1952억 원으로 아주 빵빵해졌습니다. 둘째, 민간 투자만 받으면 지원할 수 있는 투자연계형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가 깔렸습니다. 셋째, 팁스와 달리 어떤 투자사든 상관없다는 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넷째, 이 돈은 R&D가 아니라 사업화를 위한 실탄입니다. 자, 결론은 명확하죠? 지금 당장 투자 유치 전략을 이 새로운 판에 맞춰서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특정 투자사가 아닌 시장의 선택을 받은 모든 스타트업에게 문을 열어준 이 새로운 정책, 과연 대한민국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시길 바랍니다.